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정치권 소식 전식분 소개합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목소리가 좋습니다. 서정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로 이제 대선이 79일 남았습니다. 예. 80일도 아니고 이제 79일이에요. 하루하루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자, 먼저 최진봉 교수께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2개가 있는데 예. 결과가 좀 다른데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예, 일단 그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7.5%, 그다음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또 하나 여론조사가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고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3,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유무선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7.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이제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일단 그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말씀은 리얼미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가 44.4%, 이재명 후보는 38.0%, 약 한 윤석열 후보가 6.4% 앞서 있고요. 리얼미터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 조사에서 격차가 줄어든 걸 3주 동안을 비교해 보면요. 네. 9.4%에서 6.5%로 줄어들고 5.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당선 가능성을 물은 결과에는 윤 후보가 48.2%, 이재명 후보가 42.8%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리얼미터 예. 조사가 44대 38로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이 나오긴 했는데 예. 그 좁아지는 게 9% 6% 하다가 5.5%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그리고 이제 KSOI는 반대의 경우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물론 표본오차 안에 있습니다.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약 한 지난 전주에는 반대의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전주 조사에는 KSOI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이재명 후보가 뒤에 있었는데 반대의 경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KSOI 조사에서 골든크로스라는 게 이제 생긴 건데. 예. 자, 선정 변호사님, 이 결과에 대한 어떤 평을 좀 해주실래요? 한마디로 이제 그 두 후보 다 가족 리스크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선거날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줄어들는데 오히려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철이 다가오면 지지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고 나면 이게 양쪽에 다 아들, 부인, 가족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부동층이 더 늘어나 버리는 이런 데 기현상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그 리스크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론이 요동칠 걸로 엎치락 뒤치락 이래 보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조사 KSOI의 명확한 퍼센트를 말씀 안 드리는 이재명 후보가 40.3%, 윤석열 후보가 37.4%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와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는 원래 전주에 42%에서 37.4%가 됐고요. 이재명 후보는 40%에서 40.3%, 40.6%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둘 다 하락은 했지만 윤석열 후보 하락폭이 훨씬 크죠. 그리고 또 하나 KSOI에서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 배우자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선거에, 여기 68.3%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허위 이력이라든지 뭐 졸업이나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허위 이력도 문제지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윤석열 후보의 대응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사과를 제대로 안 하고 뭔가 일부 허위일 수 있지만 전체는 허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등 공정을 기치로 나왔던 후보가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결국 더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가족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윤석열 후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냐. 최진봉 교수 이런 얘기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게 여론조사 두 개는요. 18일까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본격화된 거는 금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이 말인데 이재명 아들 문제가 여론의 반영이 올바로 안 됐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봅니다. 네, 알겠어요. 예.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얘기 좀 해보자고요. 자, 가족 리스크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의 뉴욕 대학교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예, 일단 김건희 씨가 서울대에 있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다니십니다. 6개월 정도 다닌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중간에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뉴욕 대학에 가서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그건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본인의 이력서의 학력란에 그 뉴욕 대학에 가서 연수한 부분, 정확히 그 수료증에 보면 23일에서 27일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5일을 한 거죠, 결국은. 5일 동안 연수한 내용이 학력에 기재를 하고 물론 옆에 연수라고 가로쳐서 연수라는 말을 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큰 다른 서울대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럼 쓰려면 서울대 프로그램을 적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뉴욕 대학에 일주일 동안 그 방문해서 학생과 교수가 가서 일주일 동안 견학하는 걸 가지고 뭐 견학이라고 제가 표현하니까 또 다른 말 할 수 있으니까 연수하는 걸 가지고 그걸 학력란에 기재한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으려면 서울대에 무슨 과정을 수료했다 이렇게 적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2007년도에 그 수원여대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 안양대 교수 지원할 때 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에 학력만 쓰면 이게 다 인정해 줍니까? 저도 이게 교수하고 최진봉 선배도 이게 교수지만 다 이게 뒤에 학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 붙이대요. 김건희 씨가 뉴욕대 졸업했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인이 뉴욕대 나왔다 했습니까? 김건희 씨는 경기대학교 학사, 숙명여대 석사, 국민대 박사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치 여당에서는 김건희 씨가 뉴욕대 졸업장을 위조한 것처럼 심하게 한 거는 위조한 것처럼 공개한 것도 있어요. 또 이게 허위라고 적었어요. 그 김건희 씨는 분명히 연수라고 간료해가 적었고요. 그다음에 그 연수 기간이 한 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프로 어떤 데서는 5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선대에 물어본 거로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5일짜리 프로그램이 몇 개 있으니까 다 합치면 이게 한 달 정도 연수다 이렇게 해명하거든요. 근데 뭐 한 달인지 5일인지 그거는 팩트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수라고 분명히 적었고 졸업했다고는 안 했잖아요. 이걸 마치 이게 위조한 것처럼 이렇게 심하게 공격하는 거는 물론 이제 5일이나 한 달이든 연수 가지고 적은 게 적절한지는 별로를 하고 이걸 위조한 건 없잖아요. 뭐 오리 붙이거나 이거는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걸 학력란에 적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학력이라 하면 일정 기간에 그 기간을 다 마치고 거기서 학위를 받든지 아니면 무슨 졸업장을 받든지 이래 학력란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어느 대학 졸업하고 뭐 박사과정은 지금 논문 뭐 표절 문제로 의혹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다 정규 과정을 마친 거니까 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의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 포함된 걸 끄집어내서 쓰는 학력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뭐 김건희 씨가 본인 말씀처럼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마치 뉴욕 대학에서 졸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해병 캠프 5일 체험하고 와서 해병대 나온 것처럼 행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그 김어준 씨가요. 아주 이게 부적절한 전혀 안 맞는 비유를 한 거예요. 김건희 씨가 뉴욕대 출신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해병대 출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뉴욕대 연수만 갔다 왔다 했지 내가 뉴욕대 출신이다. 뉴욕대 졸업생이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해병대 출신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오이라고 해병대 출신한 것과 똑같냐. 아주 부적절한 저는 잘못된 비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오해할지 몰라도 교수 채용은 교수가 심사합니다. 네. 이게 연수인지 졸업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이제 앞으로 더 여야의 팩트 체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뭐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 전해줄 뿐인 건 사항이니까. 저는 이제 해병대 출신으로서 참 해병대 나오셨잖아요. 제가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캠프 5일하고 해병대 나왔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사실. 뉴욕대 출신들도 연수 5일 하고 물론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김건희 씨가 본인이 졸업했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학력란에 그걸 집어넣으면 교수들이 심사할 때도 이게 뭐지? 연수라고 쓰긴 썼는데 이게 학력이야? 뭐야?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부적절히 그걸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거기다 왜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병대 이제 정훈차관교 출신이시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김건희 씨 논란을 떠나서 저 같은 경우도 예.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 수료를 했거든요. 예. 그 4학기째인가 상해에 있는 교통대학이라는 데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예. 3박 4일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2016년인가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그 만약에 이력서를 쓴다면 그걸 써야죠. 그럼 상해 언론정보대학원 교통대학. 석사 수료를 쓰지. 예. 상해 교통대학교 견학 이런 건 안 연수, 쓰잖아요. 이런 거안 쓰잖아요. 예. 그래서 알겠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자, 윤석열 후보 부인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쪽 얘기를 해볼게요. 아들 도박에 또 성매매 의혹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자식 둔 죄인이다 이러면서 연일 사과를 하고 있는데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뭐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자, 또 사과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손정욱 변호사님 또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또 증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아들이 이제 그 예금이 뭐 몇십만 원 있다가 갑자기 이게 5천만 원씩 아들 둘이거든요. 둘 다 이게 정리한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정려 자체는 이게 5천만 원까지는 뭐 탈세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로도 이게 2억 5천 썼다고 본인 스스로 2억 5천 이야기했죠. 근데 아들 둘한테 또 5천씩 정리하면 1억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재산이 그렇게 현금이 감소했는가? 재산 보면 이게 크게 감소한 게 없죠. 그 점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변호사비 대납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현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게 어디서 출처가 1억이 왔는가 이렇게 저는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뭐 전부 이게 사과한다 했죠. 근데 그 도박은 사과했어요. 근데 성매매는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뭐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안 했다니까 믿어야죠. 그게 사과입니까? 지금 이게 성매매에 본인이 올린 글을 보십시오. 직접 안 가고 경험하지 않고는 이게 올릴 수 없는 친구한테 들어서는 올릴 수 없는 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성매매도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 아들이 안 갔다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은 갔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객관적 자료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갔다고 하는 뭐 영수증이든 갔다고 하는 뭐 현장의 사진이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서정욱 변호사도 마찬가지세요. 아들이 예를 들면 자녀가 뭐 어떤 일에 연루가 됐는데 거기서 아버지 입장에서 물어보고 왜냐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자식 얘기하면 그 자식 말을 믿는 거지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럼 나도 못 믿어. 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다른 어떤 자료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사실관계 확인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상황은 다른 제보가 없는 이상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저는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정말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래서 사실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 입장은 이제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 욕설 파일 유포를 두고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께서 내용을 좀 알려주실래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후보가 어머니에게 이제 막말을 하고 하는 이제 형과 형수에 대해서 욕설한 음성 원본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포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선관위가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이제 그 보수 지지층층에서 이걸 이용해서 또 인터넷에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입장이 뭐냐면 민주당은 이제 선관위 그 유권 해석은 낙선이나 비방 목적으로 이런 음성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편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욕설만 있는 부분을 편집하거나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도 안 된다는 거 그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세차 등에서 송출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돼 있고요. 자막을 넣어서 재생 유포하는 경우나 SNS상에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라는 안내 멘트를 넣고 게시 유포하는 경우, 노이즈를 넣어서 변형하거나 상대방 목소리는 작게 하고 이 후보의 목소리를 크게 재생 유포하는 경우, 다른 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특정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등은 음성 원본이라 할지라도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야당에서는 이제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한 배포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던데 어떻게 보세요, 소정 변호사? 아마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죠. 여당이죠. 이게 그 예. 여당에서요. 야당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법률 유권에서 의뢰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허용된다 해가지고 자성자박으로 여당이 의뢰했는데 오히려 이게 허용된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자꾸 이게 야당 뭐 협박을 하는데 이거는 야당에서 한 게 아니고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깨시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정당입니다. 이 깨시연에서 18일 날 부산에서 이 원본 녹음 파일을 계속 털고 있거든요. 깨시연이라는 단체가 문재인 그거 대통령 확인된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그거는 깨시연.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게 대표잖아. 이게 다 자기들 뭐 변호사도 너가 연설하고 대표 이민구 대표가 다 그동안 활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홈페이지나 확인해 보면 누구 지지당인지 알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옛날에 그래서 저는 이런 이게 오히려 진짜 강성 친문 이런 단체나 정당에서 오히려 이게 이재명 후보 사퇴를 촉구하면서 털고 있지 야당에서 털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깨시연이 친문단체라는 건 서 변호사의 개인 주장으로 의견이고요. 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본을 틀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유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만약에 국민의힘 쪽 유세 차량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 파일을 방송을 해버렸어요. 네. 차 거리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건 조금이라도 공직선거법 틀면 안 위반이 된다는 된다는 거죠.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차에서 송출하면 안 되고요. 예. 예를 들면 유튜브 상에서 유포는 가능하지만 그걸 편집하거나 짜집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만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거나 유튜브에서 틀더라도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원본 그러니까 유세 그대로만 차량에서는 못 틀게 틀게 맞추는 돼요.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아무튼 이런 거대 양당 간 네거티브 공세가 적대감과 혐오를 조장하느냐 이게 무슨 검증이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미국 선거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뭐 교수도 네.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랬는데 많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트럼프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런 네거티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네, 근데 트럼프가 나오면서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되는 게 많았고요. 사실은 트럼프하고 힐러리 선거 과정에서는요. 그 트럼프 진영에 있었던 선거 운동가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제 네거티브 전략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지나간 얘기지만 힐러리가 뭐 성매매를 하는 조직을 운영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퍼뜨렸거든요. 교황이 자기를 지지했다든지 그런데 사실이 아닌데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퍼뜨려지면서 가짜뉴스 유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 유포는 많았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개인을 향한 네거티브를 강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책 대결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나오면서 미국도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후보 가족이나 아니면 이제 친인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혼탁스러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서 같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네거티브 공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게 그 여당까지 네거티브 하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옛날에도 이게 야당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격하다 보면 뭐 검정도 네거티브도 좀 있었죠. 근데 여당은 정책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게 여당은 여당답게 정책 선거해야지 여당이 더 네거티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책 얘기하고 좀 하나 좀 해볼게요.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민주당이 이제 보유세를 동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죠? 일단 뭐 두 가지예요. 크게는 일단 고령자들의 종부세를 유예하는 걸 검토하겠다. 고령자인데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데 종부세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종부세 유예를 좀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을 지금 적용을 하느냐 문제인데요. 이게 적용을 좀 유예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주장인데, 왜냐하면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부담이 되니 지금 현재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공시가격이 적용이 돼버리면 다른 부분에 치러야 될 돈들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1년 정도 유예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하자는 건데 예. 이재명 후보나 얘기는 서주병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이 제일 나쁜 게 그 일구 이연. 일구요? 일구 입을 하나인데 일구. 말을 두 번 하는 거 일구 한 이연. 입으로 두 마디 한다는 거. 예, 저는 이게 제일 나빠요. 저는 한자가 다행히 입구자가 아니고 아홉구자라 예.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일구 한 10원쯤 해. 경상도 가서는 어떠고 전라도 가서는 어떠고 충청도 가서 아니 본인이 공시가 올려야 된다고 본인이 과거 한 거 한번 되돌아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1구 10원입니다. 아니 한마디만 해볼게요. 제가. 일구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아니 서정욱 변호사는 일구 뭐 이혼이라고 하는데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재산세나 이런 그 공시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또 비판을 합니까? 무슨 입장인 거예요 대체? 그리고요 정치인이 물론 자기 생각과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반대하고 또 야당이 너무너무 반대해서 그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방향을 수정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헤드폰 껴주시고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양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세가 크게 달하고 있는데 정책 대결을 놓고 혐오만 부추긴다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네거티브만 남은 선거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3, 2, 1. 빨리 토론을 시작해라. 예상한 대로군. 좀 창의적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결국 자기 발등 찍는다. 예상한 대로군. 다 예상한 대로 할 때요. 자, 대권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